이제 대통령이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는데도 거부권 행사를 할 때 옹호해 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 대통령이 그래서 거부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이 일종의 만능이구나. 그러니까 모든 저 열쇠 그러니까 잠겨 있는 거 다 열 수 있는 만능키처럼 생각하는 이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정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권한 만능주의가 뭡니까? 자, 수사권 기소권 있다고 해가지고 수사 마음대로 하고 기소 마음대로 하잖아요. 야, 이거 내가 확보한 권한인데 뭔 소리야? 대통령이 내가 5년 자 임기 보장되는데 너희들은 무슨 소리야? 거부권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집권 여당 너희들 내가 없었으면 여당 존재했어? 야, 공천 내가 없으면 너가 돼? 라고 하는 모든 권한이 마치 만능의 열쇠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는 이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상대 쪽에서는 그러면 이 권한 만능주의가 우리는 분립이라는 삼권이 분립이 되어 있고 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데 어느 한쪽이 자신의 권한을 만능의 키처럼 써버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대화해야 됩니까? 협상해야 됩니까? 열쇠를 뺏어야죠. 뺏고 싸워서 어쨌든 끝을 내야 되는 거죠. 네. 이거를 자초하고 있잖아요. 국힘도 자초하고 대통령도 자초하죠. 제가 좀 100번 양보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특검법과 관련된 논의 중에서 상식적으로 관점이 잘못돼서 논쟁할 수 있잖아요. 진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너무 정파적이다 그럼.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있죠. 이런 가능합니다. 거 같으면 당연히 우리는 동의하지 않지만 싸우지는 않죠. 이게 아닌데도 왜 국민의힘이나 보수정치 세력들은 마치 대통령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본인의 권한 행사라고 보느냐고 그 출발 지점이 거짓과 허위와 조작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할 때는 어떤 선택이냐. 싸우는 거 왜 있냐고. 전면전 왜 있냐고요. 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인지하고 21대 국회에서 실제로 국민들이 표를 몰아준 이유는 뭡니까? 네. 싸우라고 몰아줬습니까? 협상하라고 몰아줬습니까? 저는 싸움이 우선이다. 네. 싸움 안 하고 협상할 수 있으면 그 다음이 차선이 협상이지 국회라는 공간이 반드시 협상과 타협을 해야 되는 곳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디 숙박업소에 들어갔는데 그 만능 열쇠가 있잖아요. 마스터키. 필요할 때가 있어요. 불이 났다, 사람을 구한다, 뭐 도둑질을 당했다, 뭐 어쩌고 이런 거 위험을 방지하거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걸 어떤 사람이 권한을 가지고 여는 건 좋은데 내가 들어있는데 궁금해서 보고 싶어서 또는 자기의 어떤 이익 때문에 이 열쇠를 아무데나 쓰면 그 열쇠를 가진 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야 되고 네. 열쇠를 뺏어야 돼요. 대통령이 헌법상 거부권이라는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 전 그 이전에 법조 출신이라는 사람이 법의 지배,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요새는 대통령이 의중을 반영해서 그런지 검찰이나 법무부에서도요, 법의 지배란 말보다 법에 의한 지배, 이런 말을 이상하게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언제 뭐 19세기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통령의 자질이 확인되고 있으니 네. 국회는 주눅들지 말고 왜 협치를 안 하냐 왜 국회 운영을 그렇게 하느냐라는 일부 언론의 그 비난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걸 오늘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나경원 당선인 대통령 임기 단축 관련해서 모든 걸 열어놓고 얘기해야 된다. 개헌 얘기하면서 했다가 갑자기 또 말을 쫙 바꿔가지고 오늘 페이스북에서는 마치 조금 수습해야 된다는 식으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당대표에 대한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쪽 저쪽에 표를 다 얻고 싶은데 대통령이 한동훈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중간자 위치에서 당대표하고 차기 서울시장 대권까지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말이 좀 많이 나갔죠. 왜냐하면 대통령과 정면 반대한다 이러니까 그렇죠. 쏙 들어가 버렸죠. 원래 이런 분 아니었던가요? 원래 오늘 처음 그런 겁니까? 확인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그렇게 대통령한테 많이 당하고 네. 억울하게 물러났는데도 지금 또 천연덕스럽게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권을 가져가겠다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야, 이게 삶의 지혜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결국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나의 현실을 스스로 꿀밤을 줘야 되느냐. 네. 저는 나경원 의원 하는 것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어제 관훈토론 기자회견 이런 것도 보니까요. 사실 보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본인의 뜻대로 좀 따라갈 수 없는 인정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라는 건 그 사람이 살아왔던 모든 과정이 인정이죠. 담겨 있는 것이고
또 이 말을 들음으로써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기도 한데 단면으로 보면 맞는 말이지만 앞, 뒤 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아 저런 정치인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니, 우리- 나경원 의원 보면은 진짜 겁이 많은가 보다. 솔직히 이 생각 한 번씩 해요. 아니 우리 전계현 대표님 정말 대단한 분 같은 두 가지 의미에서 품성과 상상력. 나경원 의원에게 뭔가를 배울 생각을 하셨다는 게, 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넉넉한 품이거든요. 저는 뭐 초선 때부터 이렇게 보면 별게 많지 않아 보이던데, 하여튼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간보는 정치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헌 같은 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1987년에 개헌하고 이제 못했잖아요. 그 기간이 제가 이 방송 통해서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일제강점기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 개헌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국가적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총의를 모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 당권과 관련해서 개헌을 이야기하면 이건 정말 엉터리죠. 간을 봐도 어떻게 이렇게 봅니까? 네, 쾌활고 산삼청님, 우리 그 방송에 광고하신 분인데요. 힘내시고 전세사기 특별법도 거부하면 100만 갑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우리 역전의 용사들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누르고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좋아요 눌러셨나요? 다 네, 눌렀습니다. 전 누르고 저희. 시작했죠. 네. 누르고 있는데 눌러주시고. 지금 1,500명인데 노희 변호사의 저 강한 어투가 파괴력이 되어서 곧 2,000명이 1,600명 벌써 됐어요. 네. 노영희 TV도 한마디에 구독, 100 좋아요 100명. 눌러주십시오. 역전의 네. 용사들 동시 중계하고 났어요. 노영희 TV의 영친이들인데요. 우와 많이 늘었어요. 네. 많이 늘었어요. 네. 최근에 몇 달 사이에 몇만 명 늘었죠. 몇 달 사이 몇만 명이요? 아닙니다. 아직 5만 명 안 됐고요. 예. 저희는 925분이 좋아요 눌렀습니다. 근데 저 방송은 특징이 뭔지 압니까? 925명이 보는데 925분이 다 좋아요예요. 충성도가 높고. 맞아요. 지금 우리는 맞아요. 3,800명 보는데 네. 좋아요 또 그 사이에 100명 늘었는데요. 1,700명 좋아요니까. 좋아요. 충성도는 노영입니다. 네, 좋아요, 여러분. 금방 2,000명이 좋아요 한번 누르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꾹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기현 판론가가 계속 쳐다보면서 1분 있다가 확인할 겁니다. 과연 2,000명 됐는지. 자, 우선 우리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교수님, 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앞에서 기자회견하면서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그때 국민이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내가 먼저 특검하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탄핵열차 시동 걸렸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냥 둘의 시각을 딱 보면은 완전히 다른 시각이고 지금 이 상황을 쳐다보거나 뭐 이해하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